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내셨겠죠. 자, 일단은 오늘 뭐 엎어져도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꿀먹은 장이었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배당락을 받는 기준일이기도 했습니다. 수급이 위축되면서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시장을 강세로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1월달 정도까지는 그간에 코스피가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많이 빠지고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높이, 이 괴리를 맞추는 작업이 1월쯤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월에 이 키높이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코스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삼성전자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대비. 그 말인즉슨 24년 생각보다 코스피가 괜찮겠구나. 요걸 대비하는 수급이 몰려들었다. 이것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요. 이 썸네일을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VI를 한 9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뭐 9개를 한 개 섹터에서 받았으면은 뭐 종목 백화점 아닐까요? 전 종목이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등급이 이제 VIP라던가 S라던가 플러스 이렇게 3개를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통상 한 등급당 10개 정도 운영하는데 3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 정도가 오늘 VI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실 거고, 대체로 뭐 VI 안 들어간 종목들도 3, 4%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고, 24년에 부디 저와 함께 하시기를 좀 흐름이 좋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주도 업종 내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바이오와 2차전지가 초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그간에 쉬고 있었던 HBM 그리고 비메모리 이쪽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 중에서 전 이쪽보다는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조금 덜 올라온 낸드 이쪽을 조금 주시하자. 오늘도 낸드는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낸드 장비주, 낸드 관련 소재주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도 오늘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이거 애플발 요거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급하게 매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요거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아직도 유효하다. 좋은 구간에 있으니까 반도체도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런 것 좀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에서는 뭐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것이고, 에코프로라던가 그 외 뭐 LF랑 장비주, 소재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결국엔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 또 추가적으로 하면 뭐가 있죠? 테마적으로는 뭐 원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제가 가지고 있는 미용기기가 한 2개 정도 되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제가 섹터를 보고 있는 게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당연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1.7%나 올랐습니다. 1.7%나 올랐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 상당히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강보합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280개 상승에 620개 하락입니다. 시장이 올라갔더라도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재미가 없던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코스닥도 1.3%대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900개 올랐지만 50개 안 올랐고 606개 빠졌습니다. 한 700개 정도. 약 6대 4 비율이에요.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4개는 안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도 업종은 철저하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 주도 업종에서 놀고 있다는 게 내 계좌에 오늘 빨간불이 얼마나 켜졌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30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오늘 3개에서 4개 정도, 요 정도 얼핏 봐서는 요 정도 빼고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 150 요쪽이 1.95로 초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제약으로 봐야겠죠. 제약 업종 상당히 좋았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구나. 그런데 시총 상위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바스켓 매매가 들어온 거겠죠. 코스닥 150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조금 보였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건 삼성전자의 강세가 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빨리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삼성전자가 키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도 24년도를 대비하는, 그리고 23년도의 수익률 확정. 기관들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확정짓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피에서도 차익, 코스닥에서도 차익 이런 흐름이 보이고, 외국인이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 바스켓 매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기관은 당장에 이제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개인들도 아침에는 사줬지만 코스피에서 다시 인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세가 나다 보니까 털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VI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VI 이후에 이거 이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은 한 4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9개 중에 5개는 VI 걸렸다가 밀리고 4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VI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관 입장에서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들도 아마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 보면은 선물로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었는데 프로그램 보면 엄청 공격적이지 않았거든요. 코스피는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급하게 조금 키높이 맞추러 땡기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당장의 코스닥이 제가 좋게는 얘기했지만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한번 쉴 때가 됐어요. 그때 우리 시장도 한번 쉴지 안 쉴지 모르는데 중요한 코스닥이 너무 못 올라갔다. 대주주 양도세. 개인들의 수급이 원체에 묶여있었던 터라 거의 한 두세 달 묶여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간 거지 원래 글로벌 시장 쪽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이 못 올랐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11월, 12월에 너무 못 올라다 보니까 그거 그냥 해소하는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오늘 특이한 게 유가를 좀 특이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65불까지 내려왔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60불 깨지면 난리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요거 전쟁 문제도 있고, 또 중동 리스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 WTI유보다 얘가 2불 정도 비싸요. 근데 지금 5불까지도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80불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수요에 또 뭐가 있냐면 달러 인덱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달러 결제를 하는 원유 수요의 국가들이 빠르게 좀 결제가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다 수입하잖아요, 원유를. 근데 이 원유를 결제할 때는 원화로 하나요? 그게 아니죠. 달러로 합니다.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조금 인덱스가 눌렸을 때 이때다. 달러가 떨어졌을 때 빨리 결제하자. 라는 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을 좀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는 그냥 무난하게 잠시 튀어봤지만 11포인트까지도 한번 빠져봤다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견제감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하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이오테크가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장만 강세 보인 건 아니고 러셀 2000이 계속해서 강세. 지난주 금요일도 강세, 오늘도 강세. 그래서 러셀 2000이 그동안 나스닥이나 S&P에서 못 올랐던 거를 좀 키높이를 맞추러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또 우리 시장 코스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코스닥은 사실 나스닥보다는 러셀이랑 좀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것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특이점은 이쪽은 채권 수익률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비트코인 쪽 요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4천만 원에서 비트코인이 6천만 원 갔을 때, 야, 이거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닥 잡고 돌릴 거예요. 시장이 한차 가을에 빠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자산이잖아요. 지금 이미 환율, 채권, 원자재, 그리고 증시 이렇게 네 가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원자재가 움직이고 그 다음 채권 그리고 증시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제가 보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 즉 비트코인이죠. 얘가 가장 가벼운 시총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얘가 조금 쭉 뛰어오르니까 증시 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는 지금 반등을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빠지긴 하지만 증시보다는 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좀 약간 둔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원자재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연준의 PCE 지표 이런 걸 보면은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 정도는 아니다. 적절하게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이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크게 부담은 없고 달러가 이제 반응이 좀 늦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어갔다가 증시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좀 빠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의 원화 결제율 이거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게 41%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는 한국의 투자자가 41% 정도 됐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수급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제 다시 현금화하기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 수급.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리는 것이신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지금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의 가능성 아니면은 이제 수급. 요런 요인인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서 추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남겨드린 베타제 게시 글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어제는 제가 콘텐츠 안 했잖아요. 그저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나서. 왜냐면 그제 이 얘기를 다 드렸었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일단은 네오킴 바이오의 얀센발 2.2조 기술수 호재로 어제 초강세 보였는데 네오킴이 어제 10%밖에 못 올랐어요. 이거 왜 못 올랐는지 어제 우리 베타제 분들이랑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요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뭐 어제 시세로는 어제 기준으로는 억울한 게 맞다.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거든요. 6%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볼 수 있겠고, 어제는 결국에는 대주장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2차전지가 완전히 시장을 대표해서 작사를 냈죠. 어제 눌린 수급이 오늘 좀 돌아오는 정도. 오늘 나름대로 회복 좀 잘해줬거든요. 그것도 체크가 됐었고 오늘 시장에서. 그 무엇보다 오늘, 이게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내일입니다. 어제 기준이니까 내일이겠죠? 내일 아침 10시 반부터 11시 정도. 요 정도면은 내일은 아침에 시세가 한번 막 들쑥날쑥 어떤 방향이 나오다가 10시 반에서 11시부터는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이 29 금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도 휴장이에요. 그리고 주말 30일, 31일도 쉽니다. 그러니까 사거래일을 우리가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요때 이 리스크 회피 요런 물량이 조금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좀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거예요. 아마 내일 같은 경우 오전에 좀 강세해 보면 저도 약간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1월 2일 아침에 좀 대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좀 투자자들은 챙길 것 좀 챙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일은. 그래서 내일 오후장은 막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일 오후장에 신규 진입 별로 재미없을 거다. 차라리 신규 진입할 거면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종가 베팅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종가 베팅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 답답하겠죠. 뭐 시세 날 게 없이 시장 안 열리니까. 그거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 시장도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배당받기 위한 수급이 오늘 아침 기준 52조까지 예탁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는 아직도 17.5조. 그래서 신용장고랑 예탁금을 대비해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 업사이드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던지고 도망갈 시기는 아니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겠고, 유가 얘기 드렸고, 비트코인 얘기 드렸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심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얼마 전에 한번 미국 시장이 쿵 눌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다시 80포인트까지 갔다가. 근데 어제랑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르면서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 과도한 탐욕 구간에 들어갔다. 요게 82포인트에서 85포인트를 건드리러 간다. 일단 82포인트까지 넘어가잖아요, 이 바늘이. 그러면 현금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을 이제 원위치로 시킬 구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빠질 때 다른 원래 하던 계좌의 자금 말고 다른 쪽에서 돈 끌어온 거 있으면 이제 원래 위치로 돌리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추가로 만약에 이 익스트림 그리드 탐욕적인 구간이 82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슬슬 이 구간에서는 현금 한 5%, 이 구간에서는 현금 10에서 15%까지.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게 있으면 차차차 줄여가지고 시장이 안 무너지면은 20%까지도 현금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이 있으면 시세가 안 난 좋은 종목으로 미리 갈아태워 놓는 작업. 요런 게 1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굉장히 많은 거 얻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은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요게 있습니다. 1월 초에 1월 8일부터 열리는데 이게 둘째 주거든요. 2주차 때. 이거 라이브에서 제가 다 얘기 드렸는데 23년도에 AACR 그리고 아스코 이게 4월이고 이게 6월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다 일주일 전에 시세가 끝나더라고요. 에스모 때는 이미 시세가 난 게 없었습니다. SITC 이때도 시세가 난 게 없었고 바이오 쪽으로 아예 그냥 외면 당했죠. 시장이 빠지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에서 쭉 설명드렸는데 이게 발표를 하는 기업이랑 그냥 참가를 하는 기업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발표하는 기업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최소한 참가만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1월 3일에서 1월 4일 사이에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정신건강에. 이때 꼭다리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요 시기에 마침 24년도가 되면 제가 수급이 정상화가 완전히 될 거라고 했죠. 특히 기간도 보면 수익률을 확정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24년 1월 2일 그리고 1월 3, 1월 4 이렇게 연 초반에 이 수급 확정을 지은 수익 확정을 지은 기간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때 주도주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게 일단 지금 봤을 때 반도체도 좋긴 한데 얘가 이미 연말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vs 바이오 바이오는 JP 모건에 대한 이런 수급도 있었고 최근에 흐름도 좋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대주주 장로 때문에 못 갔던 그런 수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24년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안 좋다, 둔화된다 막 이런 얘기 이게 가시화가 돼서 23년
7월 26일 이후 5개월 동안 조정받았거든요. 2차전지도. 2차전지도 나름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는 흐름이 나올지, 물론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을 만드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2차전지가 얼마나 바닥을 오래 만들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움직이는 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업종의 어떤 섹터가 힘을 받을지, 그리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시세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 오늘은 그냥 체크야. 이미 얘기 드렸잖아. 시세의 흐름을 어떨지 체크해보자고. 얘가 강세, 그리고 얘네가 주도해서 올라간다, 올라갈까, 이런 의견이 아니라 오늘 힌트를 얻자, 체크하면서. 왜냐면 오늘 이 에코프로 쪽으로 강세가 나왔어도 이거 다시 밀리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오늘 체크거든요. 그동안에 물량이 얼마나 꼬였는지 새로 또 체크가 필요해요. 본격적인 거는 24년 1월 이때 들어가서 진짜로 2차전지가 좀 더 쉬고 바이오가 올라갔지, 아니면 2차전지가 주도주 바이오의 수급을 뺏어서 올려 땡길지, 그거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 그래서 1월달에 판단을 하고 오늘은 체크가 확실히 나왔다.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올랐다, 눌렸죠. 그리고 바이오도 나름 처음에 시총 상위주가 올랐다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 후발로 요런 흐름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HB도 그렇고 조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알테오젠에서 제가 느낌이 좀 왔어요. 여기서 이거 약간 고점 찍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량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제가 알테오젠 비중을 30에서 50%, 많게는 50%고 작게는 30% 정도 유지하시라.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줄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30% 정도 요정도 갖고 계실 텐데, 이제는 많이 남기면 2개. 애초에 알테오젠을 100만원어치였으면 지금은 이제 원금 기준으로 10에서 20만원 정도 남기시라. 원금 기준이니까 지금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겠죠? 그래서 아직도 원금 대비해서 엄청 남았을 겁니다. 요거만 끌고 간 게 맞아요. 왜냐면 다른 거 하는 것도 많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시점이 여기입니다. 딱 여기서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번 더 올라갔다, 이거 좀 아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꼭다리를 다 잡겠어요. 여기서 이거 왜 얘기 드냐면, 여기 올라올 때 매물 요게 느낌이 왔어요. 이거 메이저가 조금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여기서 땡길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거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딱 박스 깨지잖아요. 요때 얘기를 드릴까, 지금이라도 안 파신 분들, 고집비시는 분들 팔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또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드렸고, 아무튼 대체로 물량을 많이 털으셨을 텐데, 끝나고 수급을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매물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요거 좀 수급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매도 욕구를 느꼈던 게 요 구간에서 이 기타 법인의 매물세를 느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개인이 오랜만에 좀 진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서 아마 개인들 따라 붙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기존에 알테오젠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12만원에서 진짜 많으면 13만원. 또 얘가 세게 가면은 15만원에서 16만원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저라면은 12에서 14만원에 다 털고 다른 종목에서 그냥 20% 수익 내가지고 여기 15만원 16만원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12만원 13만원 가기 전에 뭔가 여기서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게 아마 요거 매물이 요 구간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지금 물량 소화하고 다시 뭐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급적으로 조금 찜찜한 면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제 이야기 듣고 대응하신 분들 있으면 아마 내일 맞이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 요거 이렇게 밀렸을 때도 야, 역시 화재가 여기서 이거 잘 잡아줬구나, 그냥 팔라고 잘했네, 요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대응을 좀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돌아가가지고 ABL 바이오 요것도 제가 아까워가지고 우리 베타제 전체한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은 알테오젠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ABL 가기 전에 레고캠이 먼저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레고캠이 올라와서 위치가 딱 여기였어요. 딱 요날이었거든요. 요날. 야, 이거 ABL이 안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200이선 돌파 시도했다가 눌림목 줬으니까 이번엔 뚫겠지. 그래서 바로 200이선 걸 때 매수해가지고 눌렸다가,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온 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올라올 때 그제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24,600원. 어제 매도가 나갔는데 못 파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넉넉하게 팔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요거 팔아가지고 요 다음 종목, 또 아까운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매매할 건 아닌데 그냥 아까운 종목 있으면 가끔씩 그냥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거 아마 사시면 또 이렇게 재밌는 흐름 보이지 않을까. ABL은 네오캠이나 알트로젠에 비해서 지금 시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걸리는 자리는 맞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걸리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걸렸던 자리. 그럼 최소한 여기 왔다가 눌렸다가라도 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쉬다가라도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챙길 때 또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본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달력인데
29일 시장이고 1월 2일 날 시장 열리는데 요날 10시 열립니다. 네,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그래서 시장 운영 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일부터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이 3일부터 5일 사이 요 사이에 바이오랑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는 어차피 괜찮을 겁니다. 무난하게 반도체 괜찮을 거예요. 얘네가 싸울 때 누가 이긴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엄청 잘 올랐거든요. 그런 흐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도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미국에서도 강하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제가 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때 차익할 거 차익해두고 그리고 나서 한 2주간 오히려 JP모건이 열리는 이 주간은 패스를 하고 요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 JP모건 다녀온 애들 중에서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붙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조금 유심히 봐야 되고 제가 보는 건 세포치료제 지금은 세포치료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쪽이 지금 첨세법 관련해가지고 움직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바이오에서 시세가 나오면은 시총 상위주랑 세포치료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요 주간부터 요 주간에 좀 준비해 놓으시면 이 구간 들어가면서 바이오가 강세해 보일 때 좀 재밌지 않을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지났고 어제 끝났고 23년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오전장하고 오후장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알면서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뭐 VI 얘기하면서 종목은 하나도 얘기 안 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2개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올바이오팜은 제가 대놓고 이거 플러스에 편입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140% 정도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 2만 원 이하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딱 봤을 때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원에 2만원 이하에서. 근데 이거 올라올 때 요것도 낮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요런 거 한번 눌릴 때 마이너스 7%예요. 요것도 눌렸다가 갑자기 갭상승 뜨고 그리고 이때도 막 주구장창 빠질 때 제가 안 팔아요. 나올 게 있습니다. 안 팝니다. 시간을 떴죠. 그리고 또 왔을 때 여기서도 위기였다고. 다들 팔고 싶어 했다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안 팔아요. 갈 거니까. 역사상 신고가 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직도 안 팝니다. 지금 현재 시총 2.3조인데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대량 거래량 터졌고 수급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볼 기회가 있다. 아직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초록 시그널까지 받쳐줬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이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7월부터 끌고 왔거든요.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2023년 내내 하반기를 함께 했는데 요거 아마 잘 가져오신 분들은 이래서 알파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제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보는 건 잘 안 합니다. 단기랑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중장기 좀 보는 스타일이어서 확실하게 갈 종목 같으면 이렇게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VIP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오랫동안 좀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무증에서 그런데 제가 처음 매매를 시작했던 게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매매를 시작해가지고 진짜 많이 사고 팔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 베타제 평단가가 1,300원이었는데 여기서 무증이 나오면서 차익을 한번 했어요. 차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잡은 거거든요. 요때 3일 중에 비중을 다시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평단가가 남은 것까지 해가지고 1,800원. 요게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종가가 16,000원이니까 한 50%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신규로 따라오진 않겠죠. 설마 노란 시그널 떠 있는데 노란 시그널 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쫓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역사상 신고가잖아요. 얘도 역사상 신고가에 가 있는 상태고 얘가 JP 모건에 이제 참여해서 발표까지 하고 또 라이센스 아웃 논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거 뭐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얘가 파이프가 몇 가지가 있는데 A1 얘가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덴마크의 룬드백의 지금 기술 수출액인데 요거 아마 계약금도 잘 받고 얘가 또 현금 보유량도 많아가지고 뭐 유증 이런 거 나올 가능성도 없거든요.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무증을 왜 했을까 진짜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만 안 했으면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를 시켰을 텐데 이때보다 비중을 조금 덜어낸 상태라 가지고 그나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또 비중을 채웠으니까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라이센스 아웃이 나면 요게 A1이 사파라고 하는 약물 반감기 요거에 관한 플랫폼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2주마다 약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3주로 늘리는 거예요. 2주마다 한 번 가야 되는 거를 3주에 한 번 가면 돼. 그 플랫폼이 사파 플랫폼입니다. 이게 A1 파이프라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A1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룬드백이 아직 이상을 안 들어갔거든요. 1상 끝나고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올해 9월 돼야지 24년 9월 돼야지 이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시적으로 시세를 냈다가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A1으로 나오면 그나마도 조금 시세를 더 낼 수 있는데 R3 이게 호주에서 9월에 끝났거든요. 요게 나오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제로 소멸 이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체크하면서 저희는 분할 매도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아직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물량 막 흔들기 이런 거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LB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HLB 보라색 하나 떴지만 팔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48,850원 여기에서 한 10% 팔았다고 했죠. 10개 중에 1개 팔았습니다. 9개는 가지고 간다. 근데 이거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마음 좀 불안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밀릴 가능성이 낮으니까 지금 10%만 팔았는데 만약에 밀리더라도 요거 가지고 다시 산다 싸게 그리고 올라간다? 9개 가지고 먹는다. 왜? 지금 다이아 시그널 한번 기어이 보고 싶어서 HLB에서 HLB에서는 기어이 다이아 시그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셀티론 헬스케어 갔는데 요런 거예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 드리죠? 다이아가 뜨면은 이거 다음날 시가의 절반 던진다. 시가에. 그럼 여기서 절반 던지고 위로 깐다. 위로 깔면은 대충 요 정도의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 어떻게 꼭대기를 다 때려. 여기 정도에서 매도를 때리려는 계획 이런 거. 그러니까 HLB에서 지금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우리 베타제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이거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 다음날. 이날은 아니야. 다이아 떴잖아. 이날 시가의 절반 던지고 위로 깔아서 나머지 한 20% 정도 남기고 80% 물량 처리해야 된다고. 여기서 팔았으면 됐지. 이걸 어떻게 먹어 여기를. 이 윗꼬다리를 어떻게 먹냐고. 그냥 여기서 팔았으면 된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됐지. 빠졌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 여기 노랑에다 보라까지 떴네 여기에. 200이서까지 걸려있고. 그럼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사고 싶으면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또 생각나는 거는 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 정도. 제가 왜 시가의 50% 정도를 던지라고 하냐면은 다이아가 진짜 안 떠요 여러분. 이라고.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스 내가 갖고 있었어. 다이아가 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에는 50%를 던져야 돼 그냥. 동시효과에 던지는 거 아침에. 그리고 나머지는 위로 깔아놓는 거야. 근데 위로 깔아놨으면 체결이 안 됐겠죠? 이런 거 한데 얻어맞겠지. 그럼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야 나머지 물량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못 땡깁니다. 다이아 떴으면은. 이런 거 좀 시그널로 대응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HLB에서 노리고 있다. 제가 그래서 원래 HLB 차트를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정도는 좀 한 번쯤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윗꼬리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의 흐름은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노출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HLB 차트 안 보여드린 거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오캠 바이오 요거 설명 한번 해봐야죠. 노란 시그널이 떴습니다.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래량도 떠 있고 무엇보다 기관 외국인이 도망을 치고 있네요.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붙을 때 제가 이거를 사실 S 등급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갖고 있었냐면 여기서 이 보라색 시그널 뜬 거 보고 초록 뜨고 해서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200에서 뚫자마자 여기서 딱 블루라인 통과하고 이거 이렇게는 못 간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절반 던집니다. 해서 절반 던졌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여기서 올라올 때 다시 여기서 나머지를 처리했거든요. 다른 거 사고 싶어가지고 이때 시장이 안 좋았어요. 9월 10월에. 근데 레오캠이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팔겠습니다. 왜? 올라가더라도 200일선 터치하러 한 번은 올 거니까요. 이때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얘가 안 빠지고 갑자기 또 갭을 띄워버리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갭을 띄우고 죽지도 않고 보라색까지 떴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이미 갭 뜬 거 자체가 여기서 이제 기간이 붙어주거든요. 외국인이랑. 이렇게 보시면 그쵸. 여기서 이미 이번에 나온 라이센서 요거 딜을 세력이 알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베타즈 분들한테 내피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아마 세력이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4만원 기준으로 네오캠바이오 시총 1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 1.6조죠. 요거 일단 팩트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딜을 봐야 되는데 얀센에다가 2.2조 라이센서 그쵸? 그리고 계약금이 1,300억입니다. 전 계약금 1,300억 규모면은 10%밖에 안 오르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레오키 입장에선 억울하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매우 억울하다. 이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올랐냐? 라고 따져봤더니 이게 계약금으로는 상당히 좋은 규모인데 총액이 지금 낮아요. 총액이 끝까지 가서 상용화가 됐을 때 2.2조를 받는 거거든요. 얀센에서. 근데 통상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거는 진행 과정 중에 어그러지는 경우 기술 반환 이런 게 또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품이 5조짜리 라이센스 아웃 했다가 이거 얼마 못 받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4조는 수익 실현 못했죠.
이런 걸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임상 2상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라이센스 아웃을. 임상 3상이 예전에 팩400 기준으로 약 45%를 반영했습니다. 그때 가남시장 해가지고 45% 반영해서 팩400에 대한 신라젠의 평가 가치를 뽑아냈거든요. 증권사에서. 근데 임상 2상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약간 동급으로 보면은 2.2조에서 3분의 1 규모 정도로 좀 판정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럼 약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300억은 확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 얼마? 1.6조. 4만 원대 시총 얼마? 1조. 이때 1조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1.65조인데 얼추 7천억 가치가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이 기준으로는 매우 미미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이미 세력이 알았다면 올라와서 뽑을 만큼 지금 나온 라이센스 아웃의 공지에 대한 거는 뽑아 먹을 만큼 이미 뽑아 먹었다.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HLB, 알테오젠, ABL 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모든 종목이 이러고 갔어요. 유한양행까지, 모스코티까지. 근데 얘만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일련의 어떤 작업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알테오진이랑 조금 성격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시기도 안 좋아요. 어제 심지어 수급도 안 좋았던 시기인데 하필 그때 내가지고 이때도 암젠에 1.2조짜리 라이센스 하는데 계약금 규모를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갭 떴다가 눌러버리잖아. 올라가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네오캠이 조금 장사를 못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공시됐다? 오늘 공시됐으면 제가 보기엔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공시됐으면. 근데 어제는 대주주 장도세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따지면은 기관이 대주주 장도세 걸리는 그런 물량이 있었겠죠. 그거 회피하려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거 물량 팔아먹은 게 아닌가. 왜냐면 어제 팔아야지 대주주 장도세 안 걸리니까 회피해야 되니까 어제 좀 뭔가 일련의 작업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레오킴은 노란색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버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다 현재는 저는 레오킴 바이오 더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캠퍼스에서 여기에 지금 핵심으로 보는 파이프가 ADC 관련주랑 그리고 비만 치료제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ADC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최고는 레오캠이잖아요. 저 레오캠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도 매매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걸릴 자리에 걸린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 보시면 아까 ABL 바이오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보면 여기 지금 걸리는 자리요. 여기서 이 직전에 걸렸던 자리잖아요. 이 가격대가 많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쉬었다가 갈 가능성 요것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오캠도 약간 차갑게 보시라. 물량을 다 갖고 가면 조금 피곤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당연히 뭐 알테오젠 나쁘지 않아요. 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뚫고 가면 더 가긴 해야 되거든요 원래.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좀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재수없이 혹시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가능성 요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쪽에서는 얘가 막내예요. 얘가 플랫폼 막내거든요 에이프릴이. 얘보다 더 막내도 있어요. 얘보다 더 막내도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플랫폼 기술을 인증받아 검증받고 갈 수 있는 애는 얘가 거의 막내급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였다는 게 아마 플랫폼 쪽으로는 이제 한 바퀴 좀 시세가 도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광판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지수 보기 전에 일단 반도체는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올랐고 이렇게 HBM 관련주 특히 한미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또 양도세 회피 물량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흐름 이런 게 좀 볼 수 있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퀄리타스 같은 애들은 최근에 시대 좋았다 이제 좀 많이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사트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부품주도 오늘 움직이다 좀 늘렸는데 이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낸드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쪽을 지속적으로 반도체 쪽은 볼 것 같다 제가 한다고 하면은 이미 디스플레이는 저도 한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주가 오랜만에 움직여졌어요. 로봇주 조금 힘을 써보는 모습 정도. 그리고 다른 섹터는 힘쓰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의료 미용기기주 보톡스주가 살짝 힘쓰다가 오늘은 역시나 이렇게 주도 업종들이 힘을 쓰다 보니까 좀 힘을 쓰기 무리가 있었다. 사실 제가 오늘 VI가 막 9개씩 받을 정도면은 어느 쪽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항상 얘기 드리던 주도 업종으로 깔아져 있었겠죠. 이쪽에서 계속 터졌던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강했고 금양이 오늘 뭐 나스닥 장외시장에 뭐 상장한 애 만에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좀 급등했는데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 쪽이랑 리튬 관련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업종 중에서 요 정도가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 LNF 8%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잘 가다가 못 간 게 얘가 개인들이 엄청 많이 잡았어요. 에코프로를. 그래서 좀 못 간 것 같고 밸류적으로는 LNF가 확실히 매력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고객사 다각화 그리고 수직 계열화도 이제 가시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LNF의 밸류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에 비하면은 LNF가 지금 밸류가 진짜 낮거든요. 이 밸류를 좀 따라잡기를 할 가능성, 이것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응급제 쪽도 계속 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포치료제 쪽에서 여러분이 보신 게 좀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틸레스 같은 거 차트 굉장히 좀 예쁜 내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AI 헬스케어도 오늘은 좀 이렇게 누닉 같은 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 좀 올라와 본 거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JP 모건 때 이 비만 치료제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또 치매도 또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브리핑이 있거든요. 1월 8일날 조금 시세가 쏠렸었다 이렇게 전감방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전통주나 코스피 관련주는 딱히 재미가 없었고 조선주 정도 움직인 거다. 그래서 조선주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현대 미포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요거 뜰 때 요거 올라올 때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조선주는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거 23년까지 올해까지는 하반기에는 조선주가 갈 수가 없어요. 강조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그림 이거 너무 많이 얘기 들어서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랐다 한 번은 눌릴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할 거면 여기서 하던지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굳이 이거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여기쯤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가능성.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눌리는 요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이랑 같은 가격이지만 요 기회비용을 벌었다가 여기서 하는 게 어떤가. 이제 24년부터 조선주 안 팔아도 되거든요. 조선주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들고 가도 돼요. 근데 23년에는 아니었다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더 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수주는 이미 상반기에 다 받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지켜줘야 되는데 23년까지 실적이 안 지켜요. 조선주가. 24년부터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왜? 상반기에는 수주 받고 하반기에 실적 지키고 이렇게 이제 가시성이 될 거니까. 미래가 밝아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조선주도 요거 올라갔을 때 뭐야 알파지 틀렸네 계속 가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결국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잡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보면 약간 시급합니다. 보라 시그널 6개거든요. 제가 보라 시그널 6개를 나스닥에서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여러분. 보라 시그널 자체도 잘 안 뜨지만은 여기 직전에 22년도에 이거 빠졌을 때 이거 그냥 작살이 났죠. 16,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까지 종합지수가 뭐 30% 가까이 빠졌을 때 여기서 5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어의 신고가를 만들죠. 5개 뜨고 기어의 신고가 한번 뽑아내고 물량 넘기고 그 다음에 찌그덕 거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때도 5개였는데 지금 6개는 뜬 적이 없어요. 여기도 5개였고 보면 여기도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스닥이 과열 중에 과열은 맞다. 신고가 가고 있지만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서 근데 이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둘레 여섯 일곱 개 여기서 7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올라왔다가 눌린다. 최소한 한 달은 쉬잖아요. 이런 쉬는 시간이라도 필요하다. 최소한 아무리 초강세장이라도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여기선 이미 이렇게 눌림이 한번 있고 그 다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눌림도 없었어. 그리고 나서 7개라고. 그럼 이건 조금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여기서 쉬었다고 쳐도 이게 여기서 보라가 먹었잖아요, 얘를. 이걸 먹은 거야. 그럼 여기서도 눌렸다가 가는 게 맞았는데 버텼잖아요. 그리고 바로 땡겼잖아요. 이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특히 엔비디아 요거 AI 칩 HBM 요걸로 많이 올랐는데 중국 제재 일어나면서 얘가 지금 아마 실적이 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4분기 실적. 그리고 AMD 이쪽에서 신제품 내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있죠. 구글도 나도 할 거야 라고 해서 HBM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오늘도 당장 애플워치 뭐 제재안에 만에 뭐 이상 생겼네 많이 하면서 애플도 조금 지지부진했고 또 중국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애플 안 된다. 이제 너네 공무원들은 무조건 화웨이 거 써라. 국산을 사랑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플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 나스닥 조심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이야기 들어봅니다. S&P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붕 만들기거든요. 지붕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량 소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란 시그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다. 최소한 숨고르기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니케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세가 좋거든요. 대만 보면은 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진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3200포인트 근처. 얘네는 TSMC가 원체 잘 나가니까. 와, 근데 대단하네요, 진짜. 얘네 또 팹리스랑 뭐, 이렇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으로 강하잖아요. 파운드리 쪽이 원체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한 요쯤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이죠, 대만에 비하면. 이미 니케이는 뭐 역사상 신고가 찍은 상태니까, 뭐 마냥 부러울 뿐이죠, 니케이 보면은. 니케이 이렇게 보면은 역사상 신고가에서 이제 박스 만들고 버티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괴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 요인 때문에 못 갔고,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불안하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긴 호흡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 시장 지금 한 요쯤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은 올랐다가 나스닥 빠질 때 요만큼 빠지고, 나스닥이 반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오르고, 나스닥이 빠질 때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요것도 좀 생각하면서 키높이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게 2018년에 한번 나왔어요. 2018년에도 이런 시장이 열렸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만들고 있죠. 이거 지붕 만들었다 이렇게 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오히려. 1월 달에 제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12월 달에 좀 강세를 만들었거든요. 코스닥도 일단 이 코스피와의 괴리감, 코스닥은 여기 있으니까 요 괴리 정도는 맞추러 올라왔다가 코스피가 버티는 동안 그랬다 같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 눌림세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따라 뭐 같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정을 염두에 보면서 외부 자금, 과도하게 끌어온 자금 이런 거는 없애고, 시그널 뜨는 거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 조금 현금 비중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차익할 필요도 있다. 이걸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뭐 엄청나게 과열 시그널 정도는 없어요. 그리고 뭐 퀀트 분석으로 보더라도 아직도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갈 시장이기 때문에 미리 막 너무 겁먹지 말자. 너무 막 현금 만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 요거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200일선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200일선 걸려서 수렴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요 날 기억나시나요? 예의상 한 번은 200일선 걸리고 가야죠. 200일선 뚫고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걸리고 있죠. 200일선 돌파해서 요 정도는 그래도 한번 걸려주는 단계, 요거 겪고 나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제가 2000지를 계속해서 배제하지 않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장이 상승했는데 얘가 IT고 얘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바이오는 살짝 눌리고 계속해서 랠리를 만들었고요. IT도 눌리고 바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누워있어요. 아직도 LG 엔솔 이런 거 누워있거든요. 이게 못 간 이유가 바이오하고 IT가인데 얘가 이거밖에 못 간 이유. 공매도 금지 때랑 비교해서 이거는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총 상위주들이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이유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다른 업종으로 수급을 넣어줄 것이다. 에코프로는 버티기만 해도 된다. 근데 지금 딱 그 흐름이에요. 에코프로 제가 상단 제한이 걸릴 거다라는 걸 매우 매우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올라는 바닥 빠졌다가 올라올 건데 이게 제한이 걸릴 거라고. 실제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HLB에 수급 보내고, 알테오젠에 수급 보내고, 종합지수는 무난하게 오르는데 바이오나 IT는 초강세. 이런 거 좀 얘기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일단 여기 올라왔을 때 이거 저항 걸리는 구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얘기 들었는데 한 번에 뚫었어요. 그럼 이게 뚫었다가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한번 상승 나왔다가 중순에 좀 눌릴 것 같죠. JP모건 딱 컨퍼런스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랬다가 다시 갈 가능성. 이때는 뭐가 갈지 모릅니다. 이때 오르는 애들이랑은 달라요. 오르는 종목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여기서 한 번에 뚫었는데 그냥 한 번에 못 갑니다. 여기서도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갔잖아요. 한번 걸리고 눌렸다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여기서 가야 됐었는데 눌렸다가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였는데 여기서 안 걸리고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원래 여기서 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가니까 그냥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 판짜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렴하고 이제 뚫기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걸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얘가 한번 쏠 수가 있어요. 코스닥 종합지수가. 왜냐면 종합지수가 못 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레벨업이 된 게 맞는 것 같죠? 원래 여기서 이 박스를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레벨업이 돼서 요 박스를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박스를 무난하게 만들어내는 모습. 반도체는 다만 HBM이나 뭐 비메모리 이쪽에서 수급을 좀 많이 못 내주고 살짝 뱉어내면은 일행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더 만들 그럴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 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뷰에서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아침에 먼저 눌리죠. 못 갑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먼저 땡겼어요. 에코프로 쪽. 그리고 바이오도 따라서 땡겼어요. 그런데 2차 전지가 한번 뱉어냈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러면서 바이오가 강세 만들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바이오가 또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체전지도 버티다가 밀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올 때 반도체가 따라 붙어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 짧은 구간에도 보면은 바이오가 약세 보여도 시장은 올라간다. 여기서 반도체가 주도를 해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체전지가 만들었죠. 마지막에도 이거 이체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이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작업, 그리고 물량 털기, 흔들기, 이 작업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내일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은 그냥 관망 장세고, 굳이 한다고 하면 종가 정도에 그냥 2024년을 맞이하는 포트폴리오, 요걸 좀 조성해야 될 것 같고, 24년에 주인공이 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 1월 초가 되면은 JP모건 요거 관련해서 또 바이오 관련해서 챙길 수 있는 것 좀 챙기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 요거 조정 나온지 우리 체크하면서 시장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24년에도 상당히 좀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랑 좀 함께 잘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부디 여러분이 대박 나시기를 매일매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휴가를 가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9월 추석 휴가 이거 없습니다. 왜? 보통 이때 시장이 안 좋거든요. 8월, 9월. 그 추석 때는 항상 긴장하고 글로벌 증시를 봐야 돼요. 실제로 저도 이때 분석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구정. 이번에는 2월 달이죠. 이때도 못 쉬어요. 왜냐면 이때도 시장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중국이 특히 문제된 경우가 많거든요. 2월에요. 이번엔 중국보다는 그 홍콩 쪽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 쪽에서 이거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는 안 드리고 있는데, 요거 조금 면밀하게 볼 생각이에요. 구정 구간에. 그래서 요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하루 쉬고 연초에 1월 1일 쉬니까 요걸 이용해서 휴가를 많이 가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 갑니다. 그래서 아마 1월 3일에 뵐 수 있을 것 같고, 봐서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제 얼굴만 나오는 라이브도 한번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라이브 틀면은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연말 연시에 찾아와 주셔서 저랑 좀 대화하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일은 콘텐츠는 없고 라이브 방송을 오후에 열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자유니까.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오늘 운 좋은 흐름이 24년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